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이 하나생명 직원이 사장의 도장을 훔쳐서 30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참 재미있는 일이죠. 네. 저도 그런 도장이 있으면 어디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A씨라는 직원이 벌인 일입니다. 참 간이 큰 직원이지 그러게요.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하나생명 직원이 대표이사 인감을 훔쳐서 문서를 위조한 후에 31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건입니다. 네. 지난 11월에 이 하나생명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직원 A씨로부터 사실을 시인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에 당사자는 면직 그리고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체, 돈을 빌려줬던 대부업체는요, 이 90일 안에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갖고 하나생명에 돈을 돌려달라 요청을 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금 30억 8천만 원 상환을 요청했지만 하나생명은 단칼에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 여부를 대부업체에서 확인하지 않은 만큼 그 기업에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뭐 기업체의 그런 뭐 파워 게임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대부업체는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 밝혀졌었는데요. 이제야 또 다시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사건이 밝혀진 것은 지난 11월이죠. 근데 네. 하나생명은 보고를 바로 얼마 전에 했으니까 4개월이 넘은 기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네. 굳이 왜 지금 와서 그 사건을 다시 들춰냈을까 많은 네.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하나생명이 적발하고도 국민감독원에 4개월 이상 경과 후에 그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생명 측에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에 착수했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자체 조사를 하기에는 4개월 동안 너무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자기들이 뭐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4개월이면은 거의 모든 사실들이 다 확인이 그렇죠. 됐을 텐데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지는 벌써 저도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하나생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현장 감사에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나생명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그리고 자체 감사의 적성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꼬리를 잇고 있는 만큼 하나생명 또다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감을 그렇게 쉽게 빼내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30억 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네, 30억 원 뭐 껌 사 먹지는 않았을 텐데 네. 참 간이 큰 직원인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4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보고하지 않은 4개월 동안 이 직원이 돈을 잔뜩 벌어서 돈을 갚았다. 네. 그러면 과연 하나생명이 그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를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의혹이 일고 있고요. 또 위조된 지급 확약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후에 어디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 후에 대부업체와 짜고 A씨가 수익금을 나눠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회사에 보고를 했다면 또 하나생명은 어떻게 발표를 했을까? 여기에 네.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 회장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무서운 회장님 밑에서 이렇게 간 큰 직원이 나올 수 있나 참 의아스럽기도 하는데 또 회장님이 야구 배트 굉장히 잘 휘두르시는 분인데요. 이 야구 배트로 한 대씩 맞으면서 한 대당 얼마씩 까자라고 했다면 네. 직원은 몇 대를 맞아야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 한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악재가 끊이질 않습니다. 훈훈한 미담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어서 업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쿠웨이트에서 정유 플랜트를 수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이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요즘에 특히 삼성 쪽이 많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쿠웨이트에서 38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정유 플랜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에서 발주한 클린 퓨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약 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금액이죠. 네. 페트로팩, CBNI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을 해서 공동 계약을 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계약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클린퓨얼 프로젝트는요,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미날 아흐마디와 또 미나 압둘라라고 하는 그 네. 정유 공장에서 하루 생산량을 80만 배럴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정유 공장 내 신규 프로세스와 증설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일괄 턴키 방식으로 2018년 완공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중동의 전통 수주의 텃밭이었다고 해요. 뭐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플루엔트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는 것은 네.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더욱더 네.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 확대에 힘써서 쿠웨이트와 이 국영 석유 주식회사 등과 롱텀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야심찬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또 더욱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텃밭을 가꾸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 석유 강국의 면모를 뽐낼 날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